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지금까지 토니 로빈스 강연 시리즈 네 번째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토니 로빈스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대기업과 팀의 조직을 혁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는 수많은 대중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개인의 가진 능력과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위 내에 선정되어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멘토이자 코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니 로빈스 자신의 인생 자체가 무수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비좁은 아파트에서 부엌이 없이 화장실 욕조에서 설거지하며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것은 단지 자기 내면에 잠자고 있는 거인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지만 그는 거인의 힘, 자신 내면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빈스는 그가 부자 마인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는 나눔을 실천하며 토니 로빈스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머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니 로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감정을 다스리는 6단계에 대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6단계. 나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이 지닌 장점을 재빨리 찾아냈다. 나는 나의 제한적 패턴을 빠르게 단절시킬 수 있는 6단계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 방법으로 훗날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었다. 이제 이 단계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단계. 지금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확인하라. 중압감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느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자신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중압감에 짓눌려버리는 느낌 대신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처음에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로 화가 난 것일까? 혹시 화가 아닌 다른 감정은 아닐까? 사실은 상처받은 것일지도 몰라. 아니면 뭔가를 놓친 기분일 수도 있고. 상처받았거나 상실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에 비해 훨씬 정도가 덜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신의 진짜 기분이 어떤지 잠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그런 후에 힘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 하고 생각되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감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실망했거나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든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형 어휘의 힘은
감정의 수위를 즉각 낮출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늘 기억하라.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식별해낼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 있다. 나아가 그 감정으로부터 무언가 쉽게 배울 수도 있다. 2단계. 모든 감정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결코 자신의 감정을 잘못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물론 자기 자신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두뇌 일부가 도움이 되는 신호, 즉 삶의 어떤 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믿어라. 그 순간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경험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자신과 벌이던 힘겨운 싸움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간단 명료한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감정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항하면 더욱 끈질기게 버티는 법이다.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감정은 마치 관심을 끌려던 아이처럼 즉시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단계. 감정이 주는 의미에 관심을 두어라. 감정 상태를 바꾸는 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 상태를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쪽으로 조정한다면 어떤 감정에서도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둔다면 감정을 다스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며 훗날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상황을 개선하려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 외로운 기분이 든다면 사실은 사방에 친구들이 있는데도 현재 상황을 외롭다고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내가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 그 친구들도 내게 찾아와 주지 않을까? 이 외로운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주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으라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4개의 질문을 소개한다. 나는 정말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기분을 느끼려면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 일에 대처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여기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특징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의 감정을 즉시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라. 감정을 다스리기 가장 쉬우면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지난날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고 그 감정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과거에 잘 대처한 적이 있다면 지금도 분명히 잘 대처할 능력이 있다. 이전에 이 행동 신호를 만나서 잘 해결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처방을 가진 셈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간을 내어 같은 종류의 감정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때 어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을지도 떠올려 보라. 그 기억을 역할 모델로 삼거나
기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점검표로 활용해 보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의 초점이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혹은 인식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모종의 새로운 행동을 취했는가?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도 전에 했던 대로 하겠다고 결심하라.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할 때 전에도 그와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더라?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조깅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새로운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난다면 지금 그때 했던 행동대로 해보라.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단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확신하라.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 앞으로도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싶어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고 미래에 이 행동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다. 상황을 손쉽게 해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껴보도록 하라. 집중해서 되풀이하다 보면 신경 조직에 하나의 통로가 생겨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어떤 행동 신호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인식을 바꾸거나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그 특정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서너 가지쯤 더 적어보도록 하라. 6단계. 활기차게 행동하라. 이제 우리는 5단계를 모두 배웠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확인하라. 감정에 대항해 싸우기보다는 감사히 받아들여라. 감정이 가진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라. 과거의 효과적인 전략들을 본받아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본 후 미래에 닥칠 상황을 가정해 연습해보고 자신감을 느껴라. 이제 남은 한 단계는 활기차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감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행동을 취하라. 자신을 좀먹는 감정을 붙들고 앉아있지 마라. 인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미리 연습해 본 대로 자신을 표현하라.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들이 지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감정을 다룰 때 느끼는 방식을 바꿔 놓을 것이다. 이 간단한 6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감정이 나타나더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계속해서 여러 번 같은 감정을 되풀이해서 다스리게 되면 이 6단계 전략은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짧은 시간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를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자. 다른 새로운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략 역시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 쓰다 보면 점점 더 사용하기 쉬워진다. 과거의 감정의 지뢰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령 있게 헤쳐나가게 된다. 지뢰 대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조언자들을 만나게 된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때는 처음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라.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에는 다스리기가 훨씬 어렵다. 잡초는 더 자라기 전에 뽑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다. 행동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즉각 이 6단계를 따른다면 어떤 감정도 재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여기까지 감정을 다스리는 6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연습을 통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